시작하겠습니다. 고봉화상 명상법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 7과에 저번 주에 했는데 점검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약 참되고 올바르게 반드시 마음을 밝히고자 한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마음을 밝히는 것, 즉 말하자면은 자기 자신의 자신의 영혼을 완성시키는 것이 핵심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밝히고자 하는 자기 완성을 목표로 두지 않는 사고방식들은 전부 골병들고 그 업장을 짓고 고통을 당하는 길로 간다.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면 저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저걸 기준점으로 해서 가족도 살고 나도 살고 사회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는 기준점이 저기에서 바뀌어 버렸을 때 내가 절에 와서 기도할 때 단순히 내 편파적인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이동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거다. 선하게 관심을 당김없이 버려버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밝히고자 하는 중심이 아닌 것에서 선악을 따지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데에 포인트를 두어서 그래서 오직 일념 상태로 두어서 갓난아기처럼 이 상태로 도전해야만 명상세계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복에 고요히 앉아서 바른 생각을 단단히 굳히고 그리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하기 전 또는 여러분이 절에 와서 또 여러분이 명상하기 전 상태가 저기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심으로 명상을 하고 미세하게 일심으로 집중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쥐가 쇳불에 들어가면 아주 그냥 끝까지 들어가서 막바지에 이르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뭐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도적이 작물을 추궁하면 너 어디서 도둑질했어라고 고민 하다가 드디어는 실토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상태까지 몰아붙여야 된다. 즉 일념으로 자기의 정신세계로 몰아붙여야 된다는 거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한 생각 생겨나지도 않고 앞뒤가 끊어져서 일심으로 고상하게 만길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일념으로 기도하고 일념으로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공부에 도전하는 사람, 기도나 명상이나 그 절에 다니는 마음 밝히는 중심으로 찾으면 저 상태로 산은 한번 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방아차, 마음을 잠시 만사를 다 내려놓는데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한 생각을 잘못 먹으면 몸도 상하고 목숨도 잃는다. 벼랑 끝에서 한 생각 잘못하면 툭 떨어지면은 그런 거와 같이로 이제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어찌
기도하다 보면 또 몸이 아프고 생각이 동서남북으로 어찌 안 다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경지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몰아붙이면 마침내 그 하늘을 찌를 듯한 통쾌한 깨달음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봐라. 번뇌와 망상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가. 그 물 위에 뜬 나무가 본래는 결국에는 가라앉는 것처럼 그래서 물기가 스며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번뇌 망상에 져버린 거야. 자기가 욕심의 망상에 져버려서 물 위에 뜬 나무가 가라앉아 버린 것처럼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마치 정원 안에 꽃이 향기와 그 색깔과 향기가 잘 갖춰져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이 색도 바래지고 향기도 사라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은 저 상태로 가고 있는데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고봉화상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집중할 것을 자꾸 이렇게 촉발시켜요. 그래서 마치 농부가 밭에 심은 종자가 싹이 나더라도 수고로움이 미치지 않으면 결국에 열매가 맺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혹여나 출세간 사상, 자기 완성, 마음을 밝히는 것, 이것이 여기서 강의 들으면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더라도 이거 막 밥 먹고 살기 바쁜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틈틈이 자기 자신 종자를 심어서 그냥 방치해버리면은 결국엔 열매가 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완성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끝까지 놓치지 마라. 빈궁한 거린이 조금 얻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래되면 싹이 나고 가시가 돋아서 사물에 끄달지 마침내 잠겨서 빠지는 경지로 돌아가면 청정한 열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열매를 심었는데 꽃은 안 피고 가시만 성장한 거야. 그게 뭐냐면 자기의 안 좋은 부분만 키워서 스스로 자충수가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정신병 들어, 우울병 들어, 스트레스 쌓여, 뭐든지 비판해, 뭐든지 부정해. 막 속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야. 그게 자기가 가시가 돼 있어 버리는 현상이. 그게 마침내 청정열반을 얻지 못하는 고생은 지딱나게 하고 헛된 수고와 낭비만 하고 시중물 헛되이 소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해라. 어떻게? 장부라면 멋진 사람이라면 1심, 20년, 30년, 일평생 동안 이르도록 자기의 주체성을 놓치지 말고 한 티끌도 한 치 풀도 주변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서 자유로운 자기 자신의 위대한 자아를 성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발심을 퇴굴하게 하지 마라. 열심히 해야지 딱 이래놓고는 그냥 오늘만 오늘 저녁 닭발에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탁 치킨. 못 참아. 그냥 오늘만 빵에다가 그냥 잼 발라갖고 막 싹 피자 한 판 시켜갖고 막 저녁에 막 뜯어버리고. 근데 오늘만 했는데 이놈의 것이 그냥 그 다음날 되니까 후회 막급이야. 근데 그것이 쉽게 되나? 돌아서면 또 저녁 때문에 또 한 잔. 적발에 오늘은 피자로 이렇게
두루뭉치로. 나도 퇴근해서요. 세수하고 밥 먹고 세수하고 들어와갖고 이 책 한 번 더 읽어봐야지 그랬는데 이제 유교방송 텔레비 전문나 그거 안 듣다 보면 8시 9시는 졸라 자야 돼. 근데 그걸 안 들어야 되더라고. 이제 일단은 그것도 완전 내실을 기해서 한 번쯤 자기가 정리가 끝나고 새로운 또 공부를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간과 세월이 번개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를 배우는 선비들은 출가의 본래 뜻을 망각한 채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본래 처음 절에 온 사람들이 본래 뜻을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한결같이 삿된 악을 쫓으며 무속인이나 사이비 승려들한테 사기당해. 그래서 그 바른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고 절에 가면은 이걸 중심으로 다녀야 돼. 바른 깨달음. 그래서 걸핏하면 계율을 지키지 않고 인가가 없다고 무시하고 오직 자기 이익만을 갖다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둘러보면 이번에도 내가 고창 선운사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다음 달 중순인가 본사 주지 선거가 남았어. 그러니까 가니까는 그냥 스님들이 서로 어느 편을 찍어야 될지 난리여 난리.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건무술수로 어쨌든 돈을 누가 좀 이렇게 얼마 줄 건지 양쪽에서 받아먹어요. 양쪽에서. 그게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투표권이 있고 양다리 걸치는 투표권이 있고 이것도 저들이 구분하더만 또 저 중은 말이야 지밖에 모르는 중이들 문중이라고 해서 A 문중, A 식구들, B 식구들 이렇게 문중 중심으로 뭉쳐서 팀워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 간에 발로 이렇게 아웃사이드 시키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표관리하고 막 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처음 절에 와서 출가할 때 그 스님의 본연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 그리고 한바탕 이렇게 주지하고 나면 거기서 이익을 남는 돈으로 자기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뿌리가 뭐랄까 참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갖고 그런지 스승복이 없어가지고 자수성가 했지만 결국 이제 대흥사에서 서자 출신이라고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고창 선운사로 뿌리를 옮길까 하고 가서 쳐다보니까 또 거기서도 나보고 무엇을 도와줄 것인데 라고 이제 조건을 또 달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인연은 지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근데 내용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는 그쪽 세계하고 담을 쌓고 혼자서만 이렇게 달리기 해왔다가 내가 만약에 상자가 생긴다면 교통정리를 해야지 하고 쳐다보는데 이게 전생에 복을 주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잘 쉽게, 마음이 심란해, 어쨌든. 이게 이상하게 그 부모 덕이 없고 스승 덕이 없는, 형제 복이 없는 전생에 그런 복을 안 지었던가 봐. 그러니까 내가 신도 인연도 안 지어놓고 혼자만 살았던가 봐, 산에서. 혼자 그냥 돈만 닦고 이렇게 있어 놓으니까 사방의 인연의 공덕이 사라진 상태야. 그래 놓으니까,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근데 또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또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우리도 까칠한 성질이라, 이건 나 그 성질 버려야 되는데, 원래 너무 고집을 가지면, 거기에 고기가 없다며, 너무 그 까칠하면 또 못 쓰는데,
지만 고든 척하면 또 다 왕따예요. 어쨌든 그래서 세상 스님들이 참 처음 출가할 때는 순수했는데 지금은 자기 앞가름에 밥 먹고 살기에 바빠서 앞뒤가 안 보이는 현상이 내 눈에 보여.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 뭐 이리 섰다 저리 섰다 하는 게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 어떤 이가 삿된 것을 그릇됨을 버리고 초심을 가진다면, 예, 또 시집 갈 때 임박해서 목의 혹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예, 자기 마음의 도를 닦고 다듬어라. 편할 때, 지금 현재 조금 숨쉴만 할 때 꼭 닥쳐가지고 소잃고 외양간 고칠 하지 말고, 설사 깨달음의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공부의 힘이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내가 그 해남 대흥사 옆에 은적사라는 암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컸던 사제가 그 선운사 재무 본다고 올라가서 나보고 거기를 1년간 지켜달라 하더라고. 2년이나.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거기 가서 살게 됐어요. 거기서 살면서 또 동대 석사과정을 동국대학교에 2년간 다니는데 사람 꼬박 죽겠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2박 3일로 와서 수업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와, 땅끝 마을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는데, 시속 180km, 예, 카메라 있는 데는 또 110km 줄이고, 또 이따가 갔다 이걸 반복하는데, 한번 갔다 오면요, 몸이 어려리. 막 덜덜덜덜 그래요. 그래 막 그 명현현상 때문에 하루 이틀은 막 정신없이 자요. 어찌 힘든지. 그리고 또 힘든 게 하고 쏘고 있으면 신경이 온통 집중하는데요. 예, 어쩔 때는 내려올 때에 목포까지, 서울에서 목표까지 2시간. 말랐네요. 2시간. 그러니까, 올라올 때도 매한가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난 내 팔자가 힘들게 살지? 천알 택시하고 마찬가지예요. 천알 택시. 나는 그야말로, 콜택시는 저리 가라 했어요. 그러고도 수명이 이게 아직 붙어 있는 게 신기하다니까. 어쩔 때는 그 서해대교 있잖아요. 그 바람 부니까 흔들흔들하대. 와, 움직이더라고. 그리고요, 그 길이 재밌는 거는 안개 낄 때는요, 100m도 안 보여. 라이트를 켜도 소용없어. 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가다가 서해대교 가다가 우주로 확 틀어버리고 싶더만. 왜냐하면 바다로 요대로 뛰어들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막 속에서 유혹이, 이쪽 마음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핸들을 안 돼! 이러고 있으니 속에서 부정과 긍정이 싸우는데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고생이 왜 고생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가야 돼 이런 생각에 무조건 난 공부해야 돼라는 그 생각으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일념으로 집중하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박사 자격을 취득을 못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매 한 가지예요. 그 고통을 감내해서
왔으니 오늘날 드디어 이제 박사 자격증을 따고 나보고 이제 철학 박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그만한 피땀을 거기다 공든탑을 쌓아야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은 아무 죽도밥도 안 돼.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오늘날 이 법당을 짓는데 저 건너편에다 컨테이너 박스 놔두고 세상에 그 추운 여름에 겨울에 그 고생해가면서 이거를 지을 때 와 나는 이 고생을 해야 돼라고 몇 년 동안 막 속에서 미치도록 속상해했는데 그거를 흔들림없이 그 상황의 긍정 부정이 나를 안 치고 들어왔을 것 같아. 말도 못하지. 근데 나만 왜 이래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번듯하게 대작불사를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피땀 흘리는 시간이 밑바탕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 나는 오직 한 마음으로 뭐 부정적인 생각들은 놔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하나만 보고 죽기 살기로 그냥 가야 돼라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한마디 합니다. 이 마음은 청정하여 본래 티가 없건만은 다만 단지 온갖 번뇌 그로 인해 가려졌네. 안목트여 그 모든 것 백일하에 드러나면 산화되지 그 모든 공중에 꽃일 꽃뿐인 것을 이게 인생 백일하에 다 인생이 드러나고 나면은 공중에 꽃일 뿐이야. 허공에 꽃일 뿐이야. 허공의 꽃은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진실이 아니야. 속지 말아야 돼. 진실은 나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가 신말리요 남북이 팔천리요 미세한 티끌도 서지 못하니 한치 풀도 자라지 못하며 가고옴에 걸린 오묘한 작용은 종행으로 자유롭더라. 그래서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근본을 버리고 진화를 쫓는 것은 망하는 거야. 화를 불러들이고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핵심을 버렸으면 벌써 엽사에 들어가서 인제서야 뭐라고 하냐. 너 당신 참 대단하다. 지나는 말로 툭툭 던지는 것이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 중심을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의 명상이 가면 갈수록 섬세해지고 디테일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근본을 중심으로 잊지 마시고 가변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근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오은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 신이에요. 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란 뜻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색수상행식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붙여놓으니까 헷갈리는구만. 색, 수는 받을 숫자죠. 상은 이거고, 행은 이거고, 식은 요거죠. 그래서 색, 수, 상, 행식일 오음산이라 한다 이거죠. 이게 산이라는 게 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몸이 그 산과 같은 나를 유혹을 하고 또 수라고 하는 것에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구분심을 가지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 번뇌를 일으키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잡혀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 해야지라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의식이 저장돼. 이것이 다 적의 중심을 못 잡았을 때 자네들이 내 몸을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마구니는 강성하고 법은 약해지는 것을 잘 관찰해서 보아야 된다.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신을 집중해서 복음을 완전히 빼들고서 살리느냐 죽이느냐 묻지 말고 분연히 몸도 돌아보지 말고 그 별이 날고 불이 튀듯이 할지어다. 이게 뭐 아주 그냥 불꽃 튀는 식으로 일심으로 정신이 번쩍 나게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늘 구분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속지 않고 그 중심을 잘 잡아서 신상필보를 잘하고 검은과 흰 것을 잘 나누어서 깨달은 소식을 얻도록 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과를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 자 이제부터 명상을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걷기 명상, 산책 명상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산책을 하거나 혹시 이 앉은 자리에서 산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걷는 거를 자꾸 하다 보면 진짜 걸어지는 것이 생기고요.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마땅히 방이 없어서 이제 모텔에서 아는 스님하고 같이 잤는데 후배 스님하고 잠을 자는데 그 잠 안 오대. 그 방을 바꿔서 그런지 내 생전 외박 외출 안 하다가 와 그렇게 잠이 안 오는 수가 있네. 아니 모텔에서 잤다니까 호텔인가 모텔인가 모르겠어. 더블 침대라고 해서 침대 2개더만 난 또 그런 건 처음 봤어. 그 옆에 스님이 자고 나도 자는데 옆에서 뽀사락거리면 왜 그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어. 환장하고 옆에 자다가 이러면은 그냥 그거 뭐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잠이 안 온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걸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누워서 명상에 들어가서 억지로 그거 뭐 1시, 2시 내일 활동해야 되는데 웅기 노스님이라고 해서 그 전남 지역의 대탄어 스님하고 이제 쌍벽이에요. 대강벽이 있는데 그런 대한학자인 스님의 기일 제사야. 그 제사를 내가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은사 스님의 이제 은사라서 노스님이라서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전날 저녁에 빨리 자야 되는 잠이 안 와. 옆에서 그냥 코고라도 잠이 안 오고 왜 이렇게 나는 누가 옆에 있는 것은 생기는 없어가지고 아마 신경이 서가지고 안 깔아지는데 나만 딱 죽겠더라고. 한 몇 시간을 뒤쳐서거리는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걸 했어요. 나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걷기 명상을 생각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딱 정신차에 들어가가지고 걷기 시작해서 내가 내 아바타를 두고 천천히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니까 잠이 내가 어느 순간 뚝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는데 보면은 스트레스 관리, 학습 향상, 건강 증진, 경기력 향상, 약물 중독 치료, 심리 치료, 습관 교정, 종교적 영성 개발, 자기 수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명상은 마인드 컨트롤 할 때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놓으시고요. 그래서 명상에 내지
그 훈련, 적정 수준의 각성 유지라고 있죠. 그래서 훈련을 할 때 각성 유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신 차원의 딥마인드 됐는데요. 들어갔는데 잠에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안 돼. 각성 수준 유지, 키포인트 땡 하고 저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한데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신 차원에 들어가면은 육체적 둔감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앉아 있으면 막 다리도 쑤시고 몸도 쑤시고 이러는데요. 정신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몸이 이완이 돼서 없어져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기술, 땡 포인트. 그래서 외환이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각성, 깨어있음이 유지돼야 돼요. 사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몸의 이완 상태가 감각이 사라졌다는 것을 체계적 둔감화라고 한다. 저 말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첫 번째 사용하는 게 스트레스 방지. 일단은 자기가 현재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힐링 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서 3단계로 들어간다는 거. 자, 4개의 기술이 5개의 기술이 접목되는데요. 반드시 저 스토리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책하러 왔다라고 해서 세트 1. 그래서 장소 선택이라고 해요. 선택. 그래서 장소 선택은 이제 우리는 뭐 절이 공원이니까 그거 좋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케이스는 이제 지금 현재는 실습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죠. 자, 1단계 장소 선택에 잘 선택을 해서 방해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 2단계 주위에 방해되는 게 없도록 주의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중 명상을 하고 있는데 산책하는데 신경 쓰이게 되는 사건, 사고, 사람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명심할 것. 그래서 첫째 장소 선택하고 도전하는데 둘째 거기에 방해물이 없어야 돼요. 신경 쓰이는 게 없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이제 정신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감 명상을 한다. 이 순서를 꼭 지키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건 기술이에요, 기술.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남의 집에서 잘 때, 저렇게 장소 선택은 뭐 어쩔 수 없이 정해졌고, 주변이 시끄럽든 말든, 코를 골든 말든, 집중하기 시작을 해서 오감 명상을 먼저 했어요. 사실을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호흡 소리, 나뭇잎 떨어진 것을 봤다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이것들이 다 처음에 정신 차원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액션에 들어간다는 게. 네 번째는 집중하게 됐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오감 명상 통해서 집중 상태로 만드는 게 이게 명상의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가 비밀이죠. 이렇게 감춰버리면 사진 못 찍겠지? 왜냐하면 저기서부터가 스토리텔링이 돼요. 지금 다시 말할게요. 저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게 사진 찍을까 봐 얼른 넘어가야 되겠다. 자, 지금부터 맛배기로
꺼내는데요. 자,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연민에서 MBCT 명상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드디어, 아까 지금 1, 2, 3, 4까지 간 다음에 5번에서 뭐 할 거냐면 이제 저걸 돌린다는 뜻이에요.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저건 대학 논문에 나오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소화시키거나 또는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면 꺼내지 말고 저 하지 말까? 아이 그러면 내리자. 하기 싫다며. 왜 꺼내? 하얗게 보이지 말아야 그렇게 안 보였어야 되잖아. 스님 보였으면 끝까지 보여줘야 돼. 목말른데 먹어야지. 설랍니다. 아니 배우고 싫다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걷기 명상이나 산책 명상이나 같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늘 저 순서를 머리에 기억하시되요. 이 순서는 첫째 명상 왜 하는가, 왜 필요한가를 주제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순서를 잊지 마시고 그 체크를 하시면서 도전을 하시도록 하시돼요. 근데 이게 산책 명상이지만요. 사실상은 요놈을 살짝 주제만 바꿔서 이렇게 쓰면은 무슨 명상?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기도 명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것을 아까처럼 1, 2, 3, 4, 5를 기도 명상에서 돌려버리면 바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도 기술로 돌아가 버려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캐치를 해야 되고요. 왜 필요한가? 근데 사람마다 달라. 나는 뭐가 필요한데? 라고 하는 것은 난 마음의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해. 나는 목표가 필요해. 나는 무엇이 필요해. 이렇게 스스로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챙겨야 될 것은 반드시 방법을 탁 발굴해서 손하게 지어서 그대로 따라서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를 내가 가르쳐 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명상의 좋은 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복하지만은 그래도 뭐 하고 또 해도 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아바타가 자기 마음속에 걷고 있는 자신이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도록 늘 반복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가 지금 버스 타러 걸어가면서 지하철 타러 걸어가면서 순간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조급해서 막 이렇게 가는지, 왠지 내가 막 슬퍼서 가는지, 나는 기뻐서 가는지, 내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자기 상태 점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의 자기의 본질, 지금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 올 때에 오는 동안에 무슨 생각하고 왔냐, 그 걸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영이가 여기 걸어오면서 아이고 기분 좋다 이렇게 걸어왔을까? 아니면은 아이고 회장님이 포장하니까 할 수 없이 와야지. 아이고 시원하 바빠 죽겠는데. 이랬는지 한 번쯤 자기를 걸음걸이를 생각을 해봐. 어떤지. 오늘 좀 느리게 퍼지게 딱 잤으면 좋겠는데 뭐 회장님이 잘해가지고 아이 참 할망구 그냥 죽겠네 그러고. 그런데 또 어쩔 때는 또 그 더반들 보고 싶어하고 또 아이고 오늘 가면 더반들을 만나니 반갑고 막 그러니 왔는지라고 걸음에 바쁘게 움직이는 건지 마지못해 움직이는 건지 그 느낌을 챙길 것, 이게 무엇에 들어간다? 오감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감 명상에. 명심하세요. 요것도 챙길 것, 지금. 그래서 내가 걸어가면서 초조한지.
그리고 나의 에너지가 주변에 전염되고 있는지 많은지를 봐야 된다. 이것을. 그래서 내가 지금 와가지고 주변에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지, 내가 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반가워 이렇게 해주는지, 내가 오니까 와 저 문디 같은 년 왔네 이러는지를 캐치를 해보라 이거요. 어쩌다가 내가 민폐가 됐는지 아니면 더럽게 반가운 사람이 됐는지를 자기가 자기를 전염시키는 어떤 전염자야 돌아봐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오감명상에 추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 걸음에 평화, 즐거움, 조화, 편안함이 있는지를 돌아봐라. 이것이 삼위에서. 그래서 고보살이 나타나면은 그 회장님하고 이 문보살이 말이야. 아싸! 뭐 이렇게 하는데 안 그러는 사람도 있어. 안 그러는 사람도 있다고. 고보살 오면 오든지 말든지 뭐 이런. 그리고 네 번째 넣어야 될 스토리텔링. 정말 되면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1, 2, 3, 4, 5 중에 5에서 지금 챙겨야 할 것들 내용들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내가 1, 2, 3, 4, 5에서 이거죠. 네, 너무 키우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렇게 감차야죠. 자, 산책 장소 명상하라 했죠. 그 다음에 집중하라 했죠. 방해물 없이. 그 다음에 오감 명상하라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 차원에 들어간 거 점검하라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지금 마지막 것을 내가 매뉴얼을 꺼내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걸 살짝 가리니까 조금 내가 기분이 좋네. 기분이 조금 살짝 나빠져요. 안 보이라고 한 건데 뭐 당연한 거지. 나는 약간 넓으신 뽀가 있나 봐. 나 큰일 났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이제 그 살림살인 결국 다 내놨어요. 보면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자 금방 그 1, 2, 3, 4, 5에서 여러분이 요것을 점검하라겠죠. 점검하는데 1, 2, 3, 4, 5에서 저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요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5번을 챙길 때 뭘 챙기냐? 내 걸음에 초조, 근심, 그 자기의 그것이 전염성, 그 다음에 평화, 조화. 그래서 1. 느낌을 감지해라. 2. 전염성을 챙겨라. 3. 평화와 조화를 챙겨라. 어디에 넣는다고 아까 1, 2, 3, 4, 5번에다 이걸 넣어라 했죠. 그래서 오감 다음에 저걸 스토리텔링으로 넣으셔. 걷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여기 올 때 바쁘게 여기를 왔는지 아니면 오랜만에 왔으니까 미안하다 뭐 이렇게 왔는지 미안하면 그냥 오면 된다 안 된다? 빵 한 조각 사와야지. 이게 사람 불량스러운 거야. 남한테 민폐 끼쳤으면은 사탕 하나 사와야 되는 거야. 진이는 안 사왔겠지만은. 진이는 저 친구는 남한테 막 먹이는 것이 자기 그 업장이 녹는 길이야. 좌우간 막 먹여야 돼. 막 사다가 주변 사람. 그 복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거죠. 시간 명상. 자, 주제를 내가 던져주고 있는데 이따가 내가 걷기 명상 시작한다 할 때는 저것을 챙기도록 하셔야 된다. 어떤 시간 명상? 과거, 어제, 오늘, 내일. 1단계는 어제, 오늘, 내일입니다. 1단계.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세 줄 명상 들어가라 했죠. 첫째, 나빴던 일.
가방 나빴던 일. 두 번째, 좋았던 일. 세 번째, 목표. 예, 내가 목표하던 일에 다가갔는지 말았는지를 점검해야겠죠. 그래서 나빴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허비하고 잘못된 것이고요. 좋았던 일은 인생의 덧셈이 되는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적으로 내 목표를 점검을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 명상을 1단계는 어제 오늘 내일이고요. 2단계는 일주일 전부터 오늘까지가 과거, 오늘부터 오늘 있었던 시간이 현재, 그 다음에 내일부터 있을 시간의 일주일이 그것이 다음 두 번째 명상의 시간 명상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사건 사고를 한 달 동안에 돌아보고요. 또 현재 한 달을 놓고요. 그 다음 미래의 한 달을 놓아서 스스로를 돌아봐서 점검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발 한 발 여러분들이 이제 걷기 명상의 핵심이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스트레스, 이거 필히 정리돼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마음 명상을 통해서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스트레스 해소되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정리가 돼야 된다. 무엇이 마음의 정리가 돼야 돼요. 마음의 교통정리가 안 됐을 때는 달리기가 안 돼. 막 혼란스러우면요. 정리가 안 되면요. 이게 막 어쩔 때는 방향도 없이 내가 테레비 보고 흐리멍청하게 시간 다 날아가 버려요. 치킨 소주에 그냥 맥주에 정신없이 킥킥킥. 그래서 설마 얼른 없애버려야지. 그래야지. 아이고, 그럼 더 잘했네. 요즘에 이제 서서히 만들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노자 장자의 인생 철학에서 이제 정리하는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요. 생각을 중심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지? 그래서 사상의 정리가 필요하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 몸이 현상 유지하려면은 음식 먹어줘야 돼요. 잘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이놈도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어떤 음식이냐? 이제 저런 것들이 먹어줘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사상에서는 대도예요. 대도, 큰 길이라는 건데요. 이게 도가 뭐지? 도에서 벗어나면 병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사고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냉정하게 도의 인생을 살고 있나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감을 잡으려면요. 일단은 선입견을 타파시켜야 된다. 편견의 차별의식을 버리는 것이 도다는 거예요. 첫째. 그게 무엇이 도냐 그러면 상강오륜이라는 것이.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차별의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잘없는 지혜, 이 지혜 뭐야? 하잘없는 욕심들의 지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다 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소, 장단, 시비, 선악, 미추 이거 다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는 저거를 지향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은 대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평균 키에 1m 70이라면 사람이 바라봤을 때 요즘 애들은 뭐 커요. 날 보고 아이 작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나보다 작은 사람들은 스님 등발 좋은데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기준이. 내 생각에 짧고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장자가 얘기하기를 하게 다리가 길다고 아이씨 저거 좀 탁 잘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일으킨 그놈이 너가 편견이고 착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오리가 말이죠. 걸어다니는데 띠뚱 이러니까 쟤는 좀 짧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편견이고 편견. 그럼 그 걔가 다리를 쭉 뽑아버릴 거야? 하게 다리는 똑 뽑아버릴 거야? 장자가 생각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장대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편견과 편식이라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대단히 안정적이고 대단히 잘 살고 있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밑에 쪽을 쳐다보면요. 가정도 못 이루고 풍지박산나고 개판 5분 전 된 아줌마들 되게 많아. 주변 둘러봐. 그렇게 힘든 사람들 더 많아. 장애에 가진 아줌마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불행한 여자들 남자한테 차여갖고 가정이 파탄난 그런 여자들이 뭐 한둘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른다니까.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뭐냐면 위에 보면은 부자 가시애들 쇼핑 BMW 타고 뭐 쇼핑 뭐 가방도 무슨 외제 뭐 루이비통인지 코딱지인지 샤넬인지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말이지. 하나만 멋내고 폼내고 재밌게 사는 그것들 쳐다보고 있으면 배가 살살 아프니.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드럽게 안 한 년이 말이야. 연애도 이 남자 저 남자 다 하던 년이 시집은 잘 가갖고 남자 고를 줄 알아갖고. 근데 공부하러 오는 이게 제일 행복한데요. 그러니까 그건 할매 생각이고. 그래서 이 장자가 도라고 하는 것을 딱 대고 하는 얘기가 저거다는 거예요. 평등. 차별의식을 버리고 평등.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닦아라. 그대여 길다 짧다는 대소를 따지지 말고 장단을 따지지 마라. 시비를 따지지 마라. 옳다 그르다는 것을 따지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요 미꾸라지 보고 야 너 그거 살지 말고 여기 얼마나 좋아 이렇게 건조하게 습기 진흙 뻘바탕에서 너 좋다고 그거 뭐가 좋다고 그러니 여기 와서 살아라고 하면은 걔는 무슨 맛? 죽을 맛.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근데 우리 보고 그가 살으라고 하면 우리가 죽을 맛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는 것은 다 네 생각이야. 네 생각이야. 그러니 이 대소장단 시비 선악 미추를 따지지 마라. 그리고 오직 자기 사실이나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라. 재물이 가지런할 제자에 만사에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 이게 도라는 거예요. 도가 스스로 마음이 나는 괴롭다. 그건 도가 아닌 거야. 착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만물의
제동이라 제물이라는 거예요. 만물은 다 나름의 가치와 모양과 이쁨과 아름다움과 가치와 예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기에 물고기들이 꽉 차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최고의 남성의 사랑을 받는다 하면 참 행복할 거야. 근데 최고의 여성이 남자들을 봤을 때는 뭐 월공황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여성이라 하더라도 얘가 물고기 떼에 모이는데 그 앞에 나가면 우욱 하고 덤벼들어 도망쳐. 얘네들은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아무리 미스 코리아라도 가면은 그 동물들은 다 도망을 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걸 보고 지 눈에 안경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물 제동 모라 일체 사상을 가져라. 이게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의 주제를 돌릴 때는 저 생각을 가지고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 명상하고 나서 1단계, 2단계, 3, 4단계 하고 5단계에서부터 자기 생각 정리를 하는데 저 사상을 대고서 도인가 아닌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벗어나면 장자가 말하는 즉 그 사상으로 여러분이 조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도 사상이고 마물제동의 무라일체의 사상으로서 사람의 욕심 냄새로 꽉 막힌 방에 숨통을 터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고 상쾌함을 선사해라. 그대의 마음을 비우고 따뜻한 마음을 채우도록 하세요. 눈은 시원하게 삶의 저 먼 곳을 보게 하는 장자의 예찬론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오리는 장자편에 짧지만 길게 늘려주면 오히려 사건이 생기고요. 학의 다리가 비록 길지만 짧게 자르면 슬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고 본성이 길면 잘라주지 않아도 되고 본성이 짧으면 이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인의는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그 인위적인 것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뜻,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강오륜의 2단계에 해당되게 해서 이제 차후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높아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이거죠. 핵심은요, 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인, 의, 지, 신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자기가 자기를 점검할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자비스러운가? 내가 복덕스러운가? 그 다음에 바른 처세술인가? 그 다음에 진실한가? 지혜 공덕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스토리텔링, 자기를 점검해서 마음을 교통정리해라. 정말 세 줄 명상에서 뭐예요? 나빴던 일은 인의의 지시에서 벗어나나 좋았던 일은 인의의 지신이었던가를 돌아봐서 생각의 픽셀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스님 5년 지인인데 올라 가보겠어요? 뭐라고 하나? 5년 지인 같은데 올라 가보겠어요? 여기 있잖아. 지야. 자,
그래서 이제 명상의 스토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여러분들한테 오픈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만 배워야 되니까 여기까지 강의는 멈추고요. 실습 현장의 모습은 여러분들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실습 프로그램으로 연습해야 되니까, 자, 내가 이제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1, 2, 3, 4 단계에서 스토리텔링을 돌리라고 했죠. 자기 감성, 느낌부터 시작해서 평화로움부터 해가지고 정리는 어떻게 한다? 대도로 정리한다. 어떻게 정리한다? 자기 마음을 인의의 지신으로 갖다가 맞춘다. 그 장자는 사실은 인의의 지신까지도 조작된 도덕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의의 지신으로 생각을 정리했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장자의 사상이에요. 대도는 걸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이미 연구해 놓은 노자 사상과 장자 사상을 드디어 이제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것 말고도 지금 연구해 놓은 것들이 지금 무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샘솟듯이 이게 막 자꾸 쏟아져서 지금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책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또 지금 또 생뚱맞게 지금 개발한 게 마음을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비울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픽셀을 정리해가는 새로운 단계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와 나는 미쳤나 봐. 보시면 그냥 신화백이에요. 어쨌든 이게 보여요. 즉 다시 말하면은 노자 장자가 말하는 도라는 것이 뭔지, 공자가 말하는 도덕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불교에서 말하는 십선법이 무엇인지, 이게 막 이제 서로 어느 위치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정리가 딱 되면서 이거를 마인드 컨트롤, 이거를 명상에 가지고 들어와서 스토리를 자기를 돌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교통 정리가 되면 마음이 쫙 가라앉히고 그 다음부터 작업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노자 사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이 다치니까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하도 찍어서 와서 자 차렷 다음 주에 내용 나오는 것이 이제 좀 더 스토리텔링의 구체화가 사실은 오늘 아까 살짝 꺼내려다가 아니 요거 MBCT 자기연민, 자기사랑의 명상법 있어요. 저거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자기 바라보기, 자신을 자기 관찰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명상 힐링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드폰 들이대서 하서 그냥 얼른 내려야지. 이걸 만들었어요 또. 그래서 요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것이 해당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자기 바라보기부터 시작해요. 나야 나 괜찮니 명상부터 해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기 시간적으로 삶의 주체, 목표 점검하고 어디서 시작할 건데
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갈 건데 이렇게 해서 자기 점검하는 스토리텔링이 5번째에 이거를 이제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시작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궤도에 내가 이렇게 집중한 다음에 너 어디서 시작했으며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까지 갈 거니? 라고 어느 쪽으로 갈 건데?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야 나 괜찮니? 라고는 자기 자신한테 따뜻하게 연민하고 사랑하고 먼저 너 자신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사랑부터 시작을 해라. 내가 정리되고 내가 힘을 얻었을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은 인생을 시작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 안 내릴 거야. 그러니까 내려놔 그냥. 죽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어찌 이렇게 되어버렸다냐. 다음 장르가 왜 얼른 안 보여. 여기 저 컴퓨터가 에러가 돼가지고 다음 장면 넘기려 했더니 안 넘어가지네. 아이고 잘 됐다 아까 지금. 들어버리죠. 자, 그래서 논문을 명상 논문 하나를 해체시켜서 지금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탄, 3탄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ACT 명상하고요, CBCT 명상하고요, CCT 명상, CFT 명상, DBT 명상, MBCT 명상. 이게 MBCT 아까 저거 하나 나왔었죠. MBSR하고 MSC 명상하고요. 이것이 지금 논문을 집약시켜서 내가 지금 새롭게 명상을 정리했는데요. 이것이 이 안에 들어가면 너 그러면 이거 만들어놨냐면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둘씩.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DBT 이건 뭡니까? DBT 프로그램을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죠. 대인관계. 이렇게 해서 명상을 DBT 감정 조절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감정 파악하기, 감정 어떻게 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넘쳐 죽겠어요. 아니 이것이 세상에 나가주면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효과를 볼 텐데 그거는 차후 일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기초 명상 배운 거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해 주십시오.